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아이고, 5월 2일 숨을 너무 많이 당겼네. 5월 2일 월요일 아침 증시각도기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를 바라보면서 다들 알고 있는 그 이벤트가 있죠. 5월 4일 날 FOMC 금리 결정이 있고, 5월 5일 날 어린이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이번 한 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한마디: 셀인 메이는 쉽지 않을걸? 네, 우리가 셀인 메이라 그래서 5월달엔 팔아야 된다. 보통 이제 5월달부터 한 6개월간은 시장 별로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부터 그 4월달까지 시장 좋다, 뭐 이런 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래서 이제 셀인 메이, 근데 5월달 빠진 경우가 진짜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셀인 메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첫 번째, 4월달에 너무 많이 빠졌다. 이미 4월달에 너무 많이 빠졌고, 지금 공포감 반영이 꽤나 많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고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곳엔 가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공포감 수준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가죠. 일단 그 얼마나 지난 주말에 분위기가 험악했냐면, 우리 핀미즈닷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야, 진짜 오랜만에 이런 빨간, 자, 진짜 저 하니웰하고 저 몇 개 외에는 그 의약품 머크 뭐 이런 거 빼고면은 완전 싹 다 전멸이에요. 와, 이런 판때기도 나오는구나 할 정도로 싹 다 전멸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주 엄혹해졌죠. 왜 그래요? 안 그래도 맞아가지고 여러 군데 맞아가 피멍 해가지고 피부 터지기 직전인데, 거기에다가 기업들 실적이 꺾어지면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더 나쁜 생각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언택 사회가 끝나고 컨택 사회가 시작되고 비대면이 대면으로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거 뭐 금리까지 오르고 비대면이 끝나고 뭐 이러면은, 야, 이제 빅테크 끝났네, 나 봄날은 갔네, 뭐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물론 살아있는 건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이 대면으로 바뀌는 부분들은 분명히 유효하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뀔 수는 있는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부터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멀티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그 위축이 됐다라는 게, 우리 이제 그 Fear and Greed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극단적인 공포 직전인 27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분위기 봐서는 거의 극단적인 공포 수준 근처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물론 여기서 한두 번 더 떨어지면 극단적인 공포로 가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떻습니까? 자, 극단적인 공포로 가면 기회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네,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 겁먹을 때 같이 겁먹으면 죽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리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도, 어디 물렸지? 얼마나 아프지?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날 수 있어요. 네. 등에 탈 수도 있고, 호랑이 등에. 자, 그래서 정신을 이제 차려야 되는 시점, 좋은 시점이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기분은 나쁘지만요, 내 기분과 상태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하기 좋은 상태와 내 기분의 상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분리를 해서 생각하셔야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쁜 뉴스가 나왔으니까 아이고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구나 이래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고 어떤 흐름들이 포착되는지를 확인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얼씨구 좋아, 지하자 좋다 이럴 때 같이 좋아하다가는, 네, 곧 다가올 절벽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또 조심해야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도 정확하지 않지만 저희 증시각도TV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5월달 금리 인상은 다 반영되었습니다.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5월달 50pp는 다 반영되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뭐까지 걱정하고 있냐면, 75bp, 설마 G15bp 어쩌나 조마조마 G15bp 이러고 있는 거예요. 75bp까지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면
충격받습니다. 그거는 충격받습니다. 그러나 50pp 정도의 금리 인상은 이미 다 반영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속도입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속도라는 것은 뭐예요? 긴축의 속도입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는 5, 6, 7, 50bp 빵빵빵 터트리는 거 상당 부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하락을 통해서 이제 7월 달에 50bp조차도 일부 반영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 6월 그 QT 양적 긴축을 어떻게 할 거냐.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국채 600억, MBS 350억, 도합 950억, 950억. 네, 950억의 국채를 이제 시장에서 빼겠죠. 물량을 빼려고 이제 작정을 했는데 지금 5월인지 6월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5월인지 6월인지가 정확하지 않은데 5월에 협의해서 6월 발표해가지고 6월부터 한다 하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5월부터 한다면 약간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파월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앞당겨서 진행하겠다. 프론트 로드. 앞당겨서 진행하겠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5월부터 긴축이 시작되는데 950억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5월부터 시작되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있기 때문에 5월에 긴축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거 발표하는 순간에 시장이 조금 빠지겠죠. 빠지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발표를 안 하고 6월부터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아이고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네 하고 안심하면서 되돌림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시나리오상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투자자로서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금리 올라가는 거는 이미 정해진 이야기고 뭐 모르는 사람 없고, 자, 우리는 이제 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더 들어가면 핵심 사항은 무엇일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래 또는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계속될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원자재 가격이 그럼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공급 적체의 문제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 다음에 공급 적체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인 전쟁이 언제 끝날지, 이런 요소들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강력하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다른 한 축, 이건 인플레이션 축이고요. 또 다른 한 축은 미국의 성장률이 어디까지 둔화될 것인가, 실제 경기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가 눈에 가시화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밑단으로 가보면 실업의 하향 안정이 계속 진행되면서 소위 말하는 완전 고용 3.0% 또는 그 밑으로 우리 블러드 형이 말한 것처럼 그게 계속 진행이 될 것인지 여부, 그 다음에 고용과 임금의 상승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인지 여부, 이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두 개가 서로 엇갈리면서 함수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게 핵심적인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인 건데, 어쨌든 근데 이번 주에 5월 4일날 금리 인상하고 5월 5일날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5월 5일날? 5월 5일날 저는 애가 없어요. 애가 있는데 애가 다 컸어요. 죄송합니다. 애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애기가 없고 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할까요? 5월 5일날. 5월 5일날 FOMC 회의 너무 중요한데 한번 특집 한번 할까요? 생방으로? 미국 시장 참여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직접 투자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케이 한다면 할게요. 대신에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되겠어. 5월 6일은 생방 없습니다. 만약에 5월 5일날 생방하면 5월 6일은 생방 없다는 거. 오케이? 여러분 콜 하시면 여러분 그 댓글로 적어주시고 5월 5일날 FOMC 회의 분석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생방으로 갖겠다. 그러면 뭐 좀 천천히 해도 되겠죠. 아침 9시 정도에 와서 느긋하게 오랜 시간, 업무 시간이 아니니까 오랜 시간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5월 6일 날은 조금 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반대가 많으면 그냥 5월 6일 날 생방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그 채권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78bp 올라서 2.9337%, 2년물은 4.74%, 조금 더 올라서 2.718%, 30년물은 5.47% 올라서 3.00%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 국채 수준을 봤을 때 이 국채는 어느 정도의 기준금리를 설정하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건 주식 관점에서의 접근이죠. 채권쟁이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더라. 자, 아니 10년물이 2.93이고 2년물이 2.7이고 30년물이 3.00인 이 상황은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엔 대략 2.00에서 2.50 사이 어디 즈음인 것 같아요. 예. 많게는 한 1%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금리를 줄 수 있을 것이고, 경기가 좋다면 10년물과의 기준금리의 격차는 더 차이가 나야 될 거고, 경기가 나쁘면 이 격차가 조금 줄어들 것이고, 근데 지금은 그게 섞여 있죠. 경기는 곧 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1.5%가 나왔잖아요. 깜짝 놀랄 얘기죠. 1%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1.5% 낮게 나왔으니까 지난 주말에, 그러면 아무래도 장기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는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어디겠죠. 자, 그래서 그런 그 흐름에서 살펴보면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목하고 있는 기준금리 상황은 대략 2.00에서 2.50 사이 어디쯤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추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현재 금리가 0.5%니까 기준금리가 몇 번 오르는 거? 0.5%씩 3번, 25bp씩 6번 오르는 걸 이미 최소 반영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50bp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시장이 그 자체로는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충분히 지금 채권 금리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죠. 오히려 50bp 금리 인상하고 6월 달부터 긴축하겠다 뭐 이러면 채권 금리가 낮아지는, 채권 가격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고, 주식시장도 일부 좀 안심하는 흐름들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물론 단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기로, 초단기로 정말 채권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경기가 곧 하락할 거니까 경기 성장률 니네 못 봤어? 맞지? 1.5% 마이너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제 금리 더 이상 오를 공간 별로 없을걸? 라고 얘기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습니다. 3월 PCE 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6.6% 상승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심리를 잡기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여전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 75bp 금리 인상 여부가 시장의 주요 관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이언트 스텝이 없으면 시장은 조금 안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한 주 환율 동향 한번 또 살펴보죠. 달러 인덱스가 무려 2.08%나 올라갔습니다. 와, 주간 상승률은 너무너무 높고요. 103.2. 유로화 가치가 반대로 2.37% 하락했고요. 엔화 가치도 지난주에 엄청나게 빠졌는데, 지지난주에 엄청 빠졌는데 지난주에도 1.08%나 가치가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고,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달간 미국 시장이 얼마나 빠졌느냐, 그래서 공포감이 좀 심하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스닥 지수가 4월 한 달간 무려 13.3%나 빠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20% 빠지면 침체 시작이라고 얘기하잖아 얘들. 근데 한 달에 13% 빠졌어요. 2008년도 12월 달 이후로 최악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S&P 500은 8.8% 빠졌고 다우는 4.9% 빠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는 있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과제예요. 이 부분은 지켜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정확하게 딱 맞춰서 얘기할 수 없고, 미국의 멀티플 30배가 너무 비싸냐, 20배가 적정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미국의 멀티플을 어디까지 줘야 되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미국 연준이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요? 미국 연준이 바라는 바는 따지고 보면 물가 인상률이 너무 높게 나와서 경제 성장률을 훼손하는 수준의 물가 인상률은 싫어. 그냥 뭐 한 2%대 중반쯤에서 3% 사이 어디쯤에 꾸준한 인플레? 그건 오케이 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계속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갑자기 그 성장이 너무 급박하게 일어나서 절벽이 떨어지면서 공황적인 상황이 오는 거는 그건 싫어. 이거 아닙니까? 미국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 아니에요? 연준은 그거를 위한 총대를 맺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까지의 행진을, 고공행진을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 그러니까 공황 없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했던 시점이고, 지금 떨어진 수준이 공황을 방지하는 정도 수준의 낙폭이 될 것이냐 여부가 사실은 거시경제 흐름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또 슬슬슬슬 조금 기다가 또 슬슬슬슬 올라가서 경기 체력과 금융시장이 이렇게 궤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잘 돌아가는 그런 수준. 혼자만 많이 가서 이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무너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궤가 맞는 상황이면 그때면 다시 이제 시장은 돌면서 좋아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거기서의 핵심이 도대체 미국의 멀티플을 몇 배로 보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주간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간 일정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자, 그 미국 시장으로 3일 4일이고 한국 시장으로는 4일 5일이 되니까 미국 시장 4일에 그 금리 결정이 되어지고요. 한국에서는 5일 날 그게 발표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주말에 그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에서 과연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에 따라 뉴욕 연은 총재가 원래는 비둘기였잖아요, 거의. 그런데 뭐 지금은 중립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6월 달과 7월 달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는 얻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 시장은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 4일날 발표되어지는 FOMC에 한번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를 우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를 통해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재미나게 애널들이 전하는 소식, 재미난 거 말씀드리죠. 김경환 애널, 인도 재무부가 미 샤오미 계좌에서 9천억을 압수했다는 점, 그리고 진짜 재미난 건 시진핑이 자본시장과 자본 발전을 위해서 공간을 키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본시장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기초제도를 계속 보완해야 하며 자본시장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하게 해서 각종 자본 발전을 위해 더욱 큰 공간을 내야 한다. 재산권 보호 제도를 건전하게 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공정경쟁 심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각종 시장 장벽을 제거해 각종 자본이 기회의 평등성과 진입의 공정성 속에 질서 있는 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라고 시진핑 주석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형 똥줄 탔네. 그럴 줄 알았어. 좀 심하더라. 똥줄 타셨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쉬네. 야, 붉게 불타오를 수 있는, 야, 이 재료가 나왔는데 중국 시장 쉬네. 아이고야. 중국 시장 쉽니다. 노동절이죠. 5월 1일은 그 샌드위치 뭔가 그래서 안 쉬네요. 2일날 이렇게 안 쉬네요. 5월 1일날 노동절로 쉬는 날인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 보니까 역시나 똥줄이 탔습니다. 이거 좀 심했잖아. 왜냐하면 외국 자본이 유출됐거든요. 네, 외국 자본 유출됐어요. 뭐 결정타는 아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유로가 이쪽 편으로 쪽 넘어갔잖아. 야, 1타 쌍피 1타 3피 한 미국, 유럽이 쪽 넘어갔잖아. 좀 죄송한 얘기죠. 다른 나라는 지옥도가 펼쳐졌는데 우리는 이런 정세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에 샤를님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그 서구에서 우크라이나에 준 무기는 다 방어용 무기다. 전진 앞으로 하는 무기는 하나도 없다. 전진 앞으로 하려면
뭐 탱크나 이런 걸 줘서 밀고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건 들어오는 놈만 때릴 수 있는 무기를 줬다. 그러니까 야, 미국이 이거 빨리 끝내는 걸 원하는 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가장 불쌍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은 절대 불가, 절대 안 돼. 저는 반전주의자,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면 안 된다. 너무너무 불행해져요. 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자,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지금 중국이 똥줄이 탔다라는 걸 드러내는 부분이고요. 역시나 똥줄이 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하이가 조금 조업이 정상화되고 있답니다. 우리 지난 주말에 조금 하늘이 맑았죠. 대체적으로 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풍 때문에, 서해안에 있는 바람 때문에, 오늘 바람이 엄청 불었잖아요. 그게 안 넘어왔다 그러는데 지금 중국 자체는 공기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공장 가동은 지금 상당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핵심은 이겁니다. 이동성이 확보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중국의 그 이동성이 확보되면 중국 경기가 이제 다시 무조건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MI가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관방 제조업 47.5, 관방 비제조업 41.9, 50이 기준이에요. 차이신 제조업 PMI 46입니다. 이걸 선전했다고도 표현하는데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몰려 있어요. 중국은 궁지에 몰려 있어서 저희들이 중국 마감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굉장히 많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워렌 버핏, 역발상의 달인이신 워렌 버핏이 우리 레피키님이 전달하는 바에 의하면 6개 분기 만에 주식 순매수로 전환하셨다고 합니다. 아, 역시 정말 대단하신 양반이고 그룹이에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